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직전에도 정확히 똑같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그 차가운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자산 가치의 대이동이, 부의 거대한 재분배가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섬뜩한 대자비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9일, 누군가는 자신의 평생 모은 아파트가 강제 청산당하는 피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눈물을 딛고 일생일대의 불을 거머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전자가 아닌 후자가 되기 위해 이 거대한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역이용할 숨겨진 실탄 두 가지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옛날 호화로운 유람선 한 척이 망만대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 밑바닥에서부터 스며드는 차가운 바닷물에 승객들의 발목이 젖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동요했지만 선장은 태연하게 방송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소한 기술적 결함일 뿐입니다. 안심하고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뒤돌아서 VIP 승객들에게만 조용히 속삭입니다. 비상 구명보트는 저쪽 갑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시죠. 1등석 아래 침칸에 있던 평범한 승객들은 선장의 방송만 믿고 안도하는 사이 차가운 바닷물은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VIP를 태운 구명보트가 멀어져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5월의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 침몰하는 유람선과 같습니다. 정부가 던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래 금지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장이 VIP들에게만 구명보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첫 번째 비밀 신호입니다. 이 설계된 수법이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노리는지 그 차갑고 정교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해부해보겠습니다. 첫째, 5월 9일이라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명확한 마감 시한이 설정됩니다. 둘째, 이 시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최대 75%라는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에 사서 20억이 된 집을 판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양도 차익 10억 중 무려 7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익의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셈입니다. 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은 어떻게든 5월 9일 전에 집을 처분하기 위해 시장에 급매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형마트 폐점 직전에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90% 파격 세일 딱지가 붙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넷째,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 나온 공급은 특정 지역, 특정 단지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립니다. 바로 이 순간 이 폭풍우를 기다리며 현금이라는 가장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둔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던지는 우량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으며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거대한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은 차가운 숫자로 이 시나리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 양도세율 최대 75%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세가 아닙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부하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최고 세율이 각각 65%, 75%에 달하는 것입니다.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을 때 5월 9일에 파느냐, 10일에 파느냐에 따라 내 손에 쥐는 돈이 BMW 5 시리즈 몇 대 값씩 차이나는 그야말로 자산의 생사가 걸린 게임입니다. 두 번째 팩트, 강남 집주인들의 증여 급증입니다. 최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강남의 자산 가득은 시장에 매물을 던지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한 강남 집주인의 18억을 낮춰도 팔리지 않아 차라리 증여를 택했다는 인터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들은 시장의 헐값으로 자산을 던져 시스템의 먹이가 되는 대신 증여세라는 훨씬 저렴한 비용을 치르고 핵심 자산을 가문 안에서 지키는 가장 영리한 탈출 전략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 10명 중 6명, 효과 기대라는 설문 결과의 이면입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5월 9일 이후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공포감과 기대 심리는 실제 충격이 오기 전부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어 급매물 폭탄의 파괴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뇌관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수많은 중산층이 집을 압류당하며 거리로 나앉았을 때 월가의 거대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들은 그들이 쏟아낸 주택을 헐값에 사들여 미국 역사상 최대의 임대사업자로 변신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이유가 되지만 시스템의 이면을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막힌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타주택자가 아닌 바로 우리처럼 어설프게 시장을 예측하는 1주택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안감에 지금이라도 팔고 전세로 갔다가 더 싸지면 다시 사야겠다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1등석의 안전한 자기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 물이 차오르는 짐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던지는 똘똘한 한 채마저 헐값에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역이용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형 전략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플랫폼에서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를 최소 5개 이상 설정하고 금매 필터를 걸어 매일 아침 9시에 5분만 투자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파트의 최근 1년 내 최저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십시오. 5월 9일이 임박할수록 이 최저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의 매물이 터져나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가령 최근 실거래가가 15억인 아파트가 12억 금매로 나온다면 우리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3억 원이라는 세금 없는 자본 이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밥값과 교통비를 아껴가며 꼬박 6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지금 당장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양도세 중과 마감 관련해서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금매 나오면 계약금 바로 쏠 테니 1순위로 연락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어형 전략입니다. 1주택자, 특히 입지가 좋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우리는 절대 시장의 소음에 흔들려 섣불리 집을 팔고 전세로 갈아타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외곽의 투자용 아파트와 실수요자들이 어떻게든 살고 싶어하는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설픈 예측으로 집을 팔았다가는 양도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로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급등한 전세값에 시달리다 결국 예전 우리 집보다 못한 집을 더 비싼 값에 다시 사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은 매도 버튼에서 손을 떼고 우리 집의 가치를 굳건히 믿고 버텨야 할 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앞의 작은 등락이 아니라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던져준 이 시한폭탄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들에게는 황금 사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썬잔일 가머니설에 속아 침몰하는 배에 남겨진 승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구명보트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먼저 올라타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 우리는 기회를 잡는 사냥꾼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위기에 휩쓸리는 방관자가 될 것입니까? 댓글로 우리의 결의를 공유해 주십시오. 냉철한 분석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뚱냥 실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